흡수 능력을 가진 한 광부가 끝내 신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기묘한 여정을 다룬 이야기. 오늘은 미속 작가님의 흡수 능력으로 광부에서 신선까지 라는 작품을 기록하겠습니다. 총 408화 분량 중에 저는 155화까지 읽었습니다. 주인공 준혁은 청룡가의 광부 일을 하던 중에 신비경 안에서 흡수 능력을 가진 식칼법보를 얻어 이것저것 흡수하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여러 강자들의 눈치를 보며 피하는 전개가 많아 다소 시원한 맛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지구에서 성계로 승천한 뒤에는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화끈한 전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 주인공이 승천해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초반 경지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다른 선현물들은 작품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빠르면 50화, 늦으면 200화 이상, 평균적으로는 약 100화쯤에서야 축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단 10화 만에 축기를 달성합니다. 과감하게 연기 경지의 분량을 줄이고 곧바로 축기 경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이 식칼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말 세상에 비경이 나타나고 연기가 만연하면서 인류의 운명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연근을 지닌 자들은 수도자가 되어 장수를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평범한 인간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주인공 최준혁 역시 연근이 없는 채로 태어나 병든 여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석광산에서 광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산 관리자인 여서령이 그에게 충성 맹약을 요구하며 자신의 휘하 관리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준혁은 3배의 급여와 청룡가의 혜택 그리고 동생 치료를 약속받고 맹약의 부적에 동의하게 됩니다. 준혁은 여서령이 준 영석 100개와 옥패를 이용해 드디어 오랜 꿈이었던 동생 나연의 빙제술 치료를 진행합니다. 나연은 연근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반연근자라 병약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유일한 치료법은 희귀 약초인 구색초를 구해 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색초는 수도자들조차 구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준혁은 빙제소에서 동생을 냉동인간처럼 얼리는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치료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됩니다. 동생을 안전하게 맡긴 뒤 준혁은 자신이 여서령을 가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청룡가의 공식 관리자로 승진하여 광산 내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광산에서 발견되는 신비경의 정보를 여서령에게 독점 보고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어느 날 광산 깊은 곳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토굴에서 신비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비경 안에는 제단과 3개의 법기가 놓여 있었고 이 공간은 오랜 세월 먼지 하나 없이 신비로운 별빛이 내리쬐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준혁은 신비경의 단검에 손끝이 베이며 피가 떨어진 순간 공간 전체가 진동하며 중앙에 금빛 진법이 생성되고 신비로운 금빛 문자가 흘러다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피가 진법에 닿자 문자들이 중식도 형태로 변해 허공에 떠오르고 이를 붙잡은 순간 준혁의 몸속으로 도가 파고드는 강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고통 끝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채 도는 몸속에 흡수되고 준혁은 신비경에서 단검과 옥팔찌만 챙긴 채 탈출합니다. 가까스로 광산을 빠져나온 준혁은 밖에서 기다리던 관리자들에게 포위당하며 이상사태의 책임을 추궁받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광산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한 후 준혁은 청룡가 관리자와 후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냉정한 대공자는 준혁의 진술을 의심하며 죽이려 하지만 여서령이 나타나 준혁을 보호합니다. 준혁은 신비경에 대한 정보를 거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대공자는 준혁의 충성을 시험하며 신비경의 위치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통방에 기록된 상급 법기인 인지경을 발견하게 되어 대공자는 크게 기뻐하며 준혁과 여서령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인지경은 수도자들의 수련 시간을 크게 단축해주는 상급 법기로 청룡가에도 귀중한 보물입니다. 신비경에 대한 관리와 보상이 정리된 후 여서령은 자신의 편임을 더욱 공고히 하며 준혁에게 신뢰를 표현합니다. 준혁은 자신이 얻은 법기들을 더욱 안전하게 숨기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준혁은 대공자로부터 수도자의 단약인 청명단과 피독주를 보상으로 받고 청룡도서관 이용 권한까지 얻습니다. 이후 도서관에서 약초학과 단약에 대해 공부하며 자신이 받은 청명단의 진가와 수도자 단약의 효율을 깨닫게 됩니다. 준혁은 여서령에게서 신비경에서 회수된 법기들과 일반인도 수련할 수 있는 태극단공이라는 기공법 그리고 건강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충원단을 선물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충원단을 복용하며 태극단공을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반복해서 단약을 복용하며 집중하자 점차 단전에서 기운이 생성되고 몸을 순환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연속적인 수련 끝에 그는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연기의 순환을 체험하며 스스로 수도자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도서관에서 공법과 수련 이론을 독파하며 자신의 수련 방식이 단약의 효과를 완전히 흡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경지가 빠르게 상승한 준혁은 연기기 12성에 도달하며 축기기 돌입을 앞두게 됩니다. 단약과 기공 수련만으로 수도자가 된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철저히 숨기고 앞으로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 여서령의 신뢰와 도움을 더욱 확실히 하기로 다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준혁은 관리자 생활 2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종로사가의 암시장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신분을 가린 채 수도자들끼리만 물건을 거래하는 곳으로 준혁은 아무 문양 없는 하얀 가면을 쓰고 조용히 입장합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던 중 단약 교환 팻말을 발견하고 축기단을 구하려 하지만 상대의 무시와 매몰찬 반응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명단 단약을 내보이자 상대의 태도가 급변하며 활발한 흥정이 시작됩니다.
준혁은 축기단 세알을 얻는 조건으로 기초, 연기기, 비행 관련 술법서까지 추가로 얻어냅니다. 하지만 암시장을 빠져나가던 중 접근하는 강도 3인조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골목길에서 강도 3인조는 준혁이 뿜어내는 연기와 압도적인 기운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들의 공간대를 빼앗아 확인해보지만 별다른 재물은 없습니다. 강도들에게 평범한 인생과 수도자의 현실에 대해 듣고는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살라고 훈계한 뒤 돌려보냅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거래한 술법서들을 차례로 머리에 이마를 대고 연기를 주입하며 익히기 시작합니다. 기초 술법부터 화구술, 빙결술, 비행술까지 반복하여 수련하며 드디어 연기를 조작해 불덩이를 손에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본격적인 술법 수련에 돌입한 준혁은 시간이 흐른 뒤 신비경에서 축기단을 삼키고 축기기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축기의 힘을 체험하는 순간 손 안에서 갑자기 식칼 형태의 법기가 나타나는 현상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 식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식칼은 3개의 법보를 소환하고 종속시키는 매개체였으며 인지경과 분광소, 공천령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 보물은 각각 군주와 신하처럼 식칼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인지경만 남기고 나머지 2보물을 토굴에 숨깁니다. 한편 청룡과 대공자는 인지경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광산에서 영환 안개와 지진이 발생했다는 급보를 받습니다. 여서령도 자신의 상급 법기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겪으며 모두가 급히 광산으로 향합니다. 곧 청룡과 대공자, 둘째 공자, 여서령 일행이 신비경에 도착합니다. 대공자와 둘째 공자는 준혁을 강하게 의심하지만 준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해명하며 대공자의 신임을 얻습니다. 둘째 공자는 정신부 사용을 주장하지만 대공자가 막아섭니다. 곧 이어 청룡과의 가주 여공천이 직접 등장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인지경을 회수한 뒤 신비경과 광산을 직접 관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모두 복종하며 사태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둘째 공자 여동수에게 납치되어 고문실에 갇히게 됩니다. 준혁은 15일 동안 굶주림과 고문, 정신부의 위협 속에서 버티며 탈출할 기회를 노립니다. 여동수와 대공자, 진법과 노인 앞에서 끝내 분광소와 인지경, 공천령 등 법기를 소환하며 반격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방어법기와 진법가의 칠성방울 공격에 고전하지만 공천령의 공간 능력으로 청룡가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산속으로 몸을 숨긴 그는 은밀히 수련을 이어가지만 특이한 부작용을 깨닫습니다. 연기를 흡수할수록 주변 생명체와 자연이 메말라 죽어가는 기괴한 흔적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석 광맥을 통째로 삼켜버리며 경지를 높여나갔고 반년 만에 축기기 육성에 도달하며 수도계의 성장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일반 수도자들과는 달리 기운을 흡수하는 촉촉 경지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영석 광맥을 통째로 먹어 치우는 방식이 효율이 낮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석 광맥을 모두 흡수한 후 다음 계획으로 산수들의 땅 강원도로 출발합니다. 이 소설은 한 평범한 인간이 흡수 능력을 가진 식칼로 끝내 천하를 뒤흔들며 신선으로 나아가는 성장기입니다. 치열한 전투와 비밀스러운 법보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간성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세운 원칙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